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호흡기 질환 두 번째 파트인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영어로 COPD라 그럽니다. 병원에서 좀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정의를 보시면 기도 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질환이고요. 공기의 흐름이 폐쇄돼서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들의 총칭이에요. 그 첫 번째가 천식인데, 천식의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기관 및 기관지 자극에 의한 과민 반응이 주 원인으로 기관지 경련과 기도 폐쇄가 초래되는 질환이고요. 주 원인은 과민 반응이라는 거예요. 알러지죠, 알러지. 알러지 때문에 오는 질환이고요. 그로 인해서 기관지에 경련이 일어나고 기도 폐쇄가 발생하는 질환을 천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간헐적이고 발작적인 호흡곤란이 발생하고요. 점막에 부종이 발생하고 과다한 점액 분비 등이 발생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기도가 폐쇄되게 되는 거죠. 보통 10세 이전에 잘 발병하고요. 성인이 되어서 완화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당연히 공해가 좀 심한 도시에서 더 흔히 발생한다. 여기까지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기본적인 정의, 과민 반응이 주 원인이라는 거, 그리고 기관지 경련과 점막 부종, 과다한 점액 분비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도 폐쇄가 발생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에서 더 흔히 발생한다는 것도 지문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천식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 외인성 천식이 있고 내인성 천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외인성 천식은 말 그대로 원인이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지, 꽃가루, 곰팡이, 음식 등 외부의 알레르기 원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걸 외인성 천식이라고 하고요. 내인성 천식은 호흡기 감염, 차고 건조한 공기, 환경오염 물질, 약물,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인성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내인성 천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 증상을 살펴보면 당연히 기관지가 경련하고 과다하게 점액이 분비되고 기도가 폐쇄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가장 대표적인 주 증상일 거예요. 그리고 기관지가 좁아지다 보니 호기시, 천명음, 앞전에 알려드렸죠, 쌕쌕거리는 소리, 그리고 점액이 많아지니 기침이나 다량의 점액성 객담이 나오고,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청색증,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맥박이 빨라질 수 있겠죠. 그림을 보면 정상적인 기관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알러지에 의해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기관지 근육이 경련하게 되고 점막이 부어오르고 점액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게 보이시죠? 이로 인해서 기도가 폐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되겠죠.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그리고 천식이죠. 천식 발작 예방을 위해서 금연,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취하자. 이후에도 알려드리겠지만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금연이에요. 천식은 알러지 원이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하지만 금연 역시 천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천식 발작이 발생하면 기관지 경련을 당연히 완화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호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염증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염증제를 투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렇게 분무기가 있죠. 구강으로 액체를 흡입해서 기관지를 확장시켜주고 점액을 묽게 해서 배출을 도와주는 흡입 약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면 여기로 약물이 분사되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약물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는 흡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이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약물이 이 안으로 분사되게 되면 여기로 흡입을 하면서 마시게 되는 거죠.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는 이런 스페이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서라는 얘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2, 3회 충분히 흔든 다음에 여기를 눌러주면 약물이 분사되는 구조라고 알려드렸어요.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의 유지를 위해서 자위 반자위를 취해주고 호흡에 유리한 체이라고 계속 알려드렸던 거잖아요. 엄청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필요시 산소를 투여해주고 체위 배액과 물리요법을 통해서 객담을 배출해준다. 체위 배액은 별거 없습니다. 객담이나 이런 걸 배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체위를 취해서 그 객담이 배출되도록 하는 거예요. 물리요법도 퍼큐션이라 그래서 손바닥을 좀 이렇게 오므려서 객담이 있는 부분을 두드려주면 그 객담이 떨어져 나와서 배출되도록 하는 것을 물리요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체위 배액, 물리요법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의 목적은 뭐다? 객담 배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만성기관지염을 살펴보면 먼저 원인과 증상을 볼게요. 흡연이나 감염성 자극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기관지와 새 기관지의 만성염증이에요. 앞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COPD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흡연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요. 이 외에도 감염성 자극물질들이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이 주 원인이고 그 외에는 대기오염, 직업적 오염물질, 유전적 요인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양의 진한 점액을 생산하게 되고요. 기관지벽이 정상보다 2배 정도 비대되어서 공기 유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증상이 나올까요? 당연히 점액이 많다 보니까 만성 기침이 생기고 기관지벽이 2배 정도 비대돼서 공기 유통이 안 되니까 호흡곤란, 그로 인해 청색증, 점액성 객담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점액성 객담은 어떤 색이냐 하면 하얀색이거나 약간 노란색이 특징적이고 아침에 심하다고 합니다. 천식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점액성 객담의 색깔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증상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굳이 따로 외우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COPD로는 폐기종이 있고요. 폐기종의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종말 세기관지의 과잉 팽창으로 폐포벽이 파괴되어서 제대로 된 호흡이 되지 않는 게 폐기종이고요. 중요한 원인으로는 역시나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되고요.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데 일단 흡연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거 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정상 폐포는 이렇게 폐포벽이 다 유지되어 있는데 지금 폐기종에서는 이 폐포벽이 다 망가져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폐포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폐기종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스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주로 40대 이후에 호발되고 만성기관지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자맹성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폐조직이 20-30% 정도 손상 시 그때야 증상이 발현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시험에 별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증상으로 당연히 호흡곤란,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나는데 폐포벽이 망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호흡이 제대로 안 돼서 호흡곤란이 주 증상이고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역시 이 발작 시에는 당연히 호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식욕이 부진해지고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소모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소모성 질환은 쉽게 말씀드리면 서서히 전신 쇠약 상태를 가져오는 질환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말고도 만성 감염증이나 악성 종양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식욕 부진, 체중 감소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떻게 치료하고 간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제와 거단제 등을 사용해서 가스 교환을 도와야 되고요. 당연히 기관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객담을 제거해야 호흡이 조금 더 자유로울 테니까요. 그리고 원인의 제거를 위해서 금연, 먼지가 많거나 공해가 심한 곳은 제한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시골로 내려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험 문제도 있었어요. 사람이 많은 곳은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서 객담을 묽게 하고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고칼로리 식이를 권장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모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칼로리가 높은 식이를 주어서 좀 체력을 비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유제품이나 초콜릿 같은 것은 객담을 굉장히 끈끈하게, 그러니까 점도가 높게 만들기 때문에 객담 배출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하는 것이 좋고요. 저산소혈증이 발생하면 비강 캐뉼라로 분당 1-2리터의 저濃도 산소를 투여하면 도움이 됩니다. 맥시멈 3리터라고 하는 책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1, 2리터 정도 저 정도 산소를 투여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해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호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혈액에 CO2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정상인의 경우는 CO2 농도가 높아지면 그게 호흡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 COPD 환자는 이 CO2가 만성적으로 높아져 있어서 이게 자극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자극에 의해서 호흡이 시작되느냐 하면 혈액 내 산소 분압이에요. 그래서 산소 분압이 낮아야 호흡을 하게 되는데 1에서 2리터 혹은 3리터 이상의 고농도의 산소를 주게 되면 혈중의 산소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혈중 산소가 올라가게 되면 호흡 자극을 하지 않아요. 호흡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COPD 환자에게서는 고농도 산소를 주게 되면 호흡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고농도 산소를 주면 안 됩니다. 이 외에도 체위배액과 물리요법 앞전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복식호흡과 입술을 오므리고 호흡하도록 함, 이런 거 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식호흡은 복근을 사용해서 호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밀어내기 위해서 복식호흡을 하게 되고요. 이 외에도 입술을 오므리고 호흡하도록 함,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흡기와 호기의 비율을 1대2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들이쉴 때는 코로 호흡을 하고 내쉴 때에는 입술을 오므리고 길게 호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 기관지 허탈을 예방할 수 있어요. 기관지 허탈이 발생하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CO2가 정체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길게 호흡함으로써 기관지 허탈을 방지하고 CO2 정체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앞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체위배액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중력에 의해서 폐 분절에 있는 분비물이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체위를 취하는 것인데 조금 이따 그림으로 설명드리고, 이 외에도 체위배액은 식사 전에 시행하거나 혹은 오후 늦게 잠자기 전에 15분 정도 시행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식후에 체위배액이나 물리요법을 시행하게 되면 당연히 소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그리고 오후 늦게 잠자기 전이 좋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위에 폐 천 부위에 객담이 많게 되면 이 객담을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이 이렇게 내려오고 기관지가 이렇게 뻗잖아요. 쉽게 그리면. 그러면 이까지 내려와야 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세가 좋냐 하면 좌위나 반좌위로 앉아 있어서 이 객담이 밑으로 내려오게 해야 돼요. 기관지로 내려와서 기관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세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위나 반좌위가 체위배액으로 좋은 자세가 되고요. 또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에 있게 되면 이게 이쪽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당연히 측 위로 눕는 게 좋을 거예요. 옆으로 눕고 이 방향이 위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환자는 요렇게 약간 머리가 아래로 내려와 있고 다리는 위로 가 있는 트렌델렌버그 체위 비슷하게 이런 체위를 취해주고, 오른쪽 폐의 객담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좌축위를 취해주고 왼쪽 폐의 객담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우축위를 취해주고, 이렇게 해서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취해주게 되면 이 객담이 자세에 의해서 배출될 수 있겠죠. 이런 게 체위배액이고, 물리적으로 퍼큐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을 오므리고 두드려주는 걸 하게 되면 객담이 더 쉽게 잘 배출될 수 있겠죠. 이 정도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